그냥 짜증인지 알았나요? 갱년기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짜증이 폭발한다거나 자다가 식은땀에 깼던 적 있으신가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도 있었죠. 혹시 이게 갱년기일까요? 갱년기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막상 내 몸에서 시작되면 당황스럽고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제대로 알기 어려운 여성 갱년기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갱년기란 무엇인가? 갱년기란 말 그대로 경계의 시기입니다. 생식 기능이 서서히 멈추는 전환기로 대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양한 증상이 함께 오는데요. 이 시기를 폐경기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경은 마지막 생리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을 말하고 갱년기는 그 전후 수년간 이어지는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함께 오는 복합적인 전환점입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가정에선 자녀가 성장하거나 독립하면서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갱년기는 두 번째 사춘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표 증상 7가지와 사례.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변화를 겪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면홍조,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땀이 나는 현상. 대중교통 안에서 갑자기 열감이 올라와 당황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면장애,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해. 피곤이 누적됨. 특히 새벽 34시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감과 감정 기복.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짜증, 무기력함이 심해짐. 어떤 분은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두근거림, 특별한 원인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공황장애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관절통, 손목, 무릎, 어깨 등이 뻐근하고 아픈 느낌. 단순 근육통이라 넘기기 쉬워 조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건조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불편함. 부부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민감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기억력 저하. 단기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에 왜 들어왔는지를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몇 개만 겹쳐도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7명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갱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지나가는 감기처럼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우울증,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위험도 커집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어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갱년기는 여성만 겪는다는 생각인데 남성도 50대 이후 남성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폐경과 동시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더 복합적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갱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증상이 시작됐다면 참는 것보다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리법입니다. 1. 식단 관리. 콩, 두유, 참깨 등에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나트륨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제철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중해 식단처럼 식물성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 좋습니다. 2.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수영, 요가 등. 하루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이상 권장됩니다. 실제로 갱년기 운동을 시작한 50대 여성 어씨는 걷기만 해도 기분이 훨씬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3. 수면 습관 개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멀리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카페인 섭취는 오후 3시 이후 피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정서적 지지. 친구,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갱년기 워크숍, 여성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나와 비슷한 시기를 겪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큰 치유가 됩니다. 5. 전문 진료받기. 산부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증상별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보충 요법 HRT는 전문의 판단 하에 안전하게 활용 가능하며 실제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단순 진료를 넘어서 정기검진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영양제와 한방요법.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갱년기 영양제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감마리놀렌산, 이소플라본, 블랙코오시 등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칠정탕, 가미소요산 같은 처방이 대표적인데 실제로 체열 검사나 설진, 혀 상태 등으로 체질에 맞춰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치료든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코오시는 일부 여성에게 간 기능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중 제품은 광고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식약처 인증 여부, 부작용 사례, 리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시기지만 나를 잘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 건진 모르겠다. 그럴 땐 혼자 참고 넘기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루 한 끼라도 몸을 위한 식사, 가끔은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대화. 그 작은 실천이 갱년기를 더 단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족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함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